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양하고 복잡한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빠지지 않고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숫자가 모여 이루어진 수학은 우리 인류 문명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준 중요한 기초 학문이며 그 효과는 지금도 역시 진행 중입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수학이 우리 주변에서는 입시 지옥과 선행 수업에 시달려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우리에게 그저 입시의 방편일 뿐일까요? 왜 수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 평범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물컵은 왜 모두가 원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은 수학적 공식으로 볼 때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원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출생신고를 하면서부터 수의 체계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시작으로 은행, 날씨, 대중교통까지 거의 일생을 숫자 속에서 생활하고 있죠. 이렇듯 수와 공식은 우리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그 아이패드로 유명한 그 애플사에서 최근에 그 시리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 기계와 음성으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식인데요. 이 애플이 이 시리 기술에 사용한 그 기초 기술은 그 울프람이라고 하는 수학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회사의 기술입니다. 알파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파 검색 엔진은 수학자들의 팀에 의해서 장기간의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수학적인 업적입니다. 미국의 직업 명칭 사전에는 수학의 학습 수준을 총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고 그 단계에 맞는 직업들을 코드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학 1, 2단계 수준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학은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언어를 쓰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교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은 또한 우리 주변에서 상업, 금융, 역학, 토목, 건축, 항해 등 실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창의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창시절에 이루어지는 수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수분해하는 방법, 미분하는 방법, 적분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통계를 할 때, 통계적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수학적 내용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기술과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 뇌 속에서 사고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 사고 구조가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꼭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술과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적 사고는 학습 태도 개선은 물론 궁극적으로 개인의 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두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녹이 슬게 마련인데, 수학이야말로 논리와 직관으로 두뇌를 개발시키기에 가장 알맞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학은 누구나 잘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과목이므로 반드시 습득하고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기초학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얼마나 많은 수학 영재들을 보유하고 있느냐로 그 국가의 교육 현실과 미래 경쟁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인도에서 개최된 국제 수학 대회에서 베트남이 전해준 메시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학의 업적에 대해서 주어지는 국제적인 상도, 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필즈상이 있습니다. 2010년 필즈상의 공동 수상자인 응어보 쪼우는
베트남 정부가 순수한 학문적 수학을 장려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정책과 베트남의 수학 선구자들인 황투이와 레반 티엠의 학문적 바탕 위에 거둔 후천적인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학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국제 수학 등급으로 볼 때 베트남은 아직도 가장 낮은 1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는 수학자의 숫자가 우리보다 1.5배 이상 많으며 국가 수준의 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 우리보다 무려 30년이나 빠른 1975년에 세워질 정도로 그 역사가 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 속에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학창시절 왜 수학을 배워야 하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천재들이 왜 수학이라는 학문에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수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적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학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전 분야에 걸쳐 반드시 필요한 기초 학문이며, 특히 학창시절에 배우는 수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수학이 천재들만의 몫이 아니라 누구라도 흥미롭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입시 방편으로 전락한 우리 수학 교육을 일상 속에서 다시 꽃피우게 할 유일한 출구일 것입니다.